제2장 열플라즈마 기술의 발전 과정 및 연구 배경. 다음은 열플라즈마 기술 개요 및 기초 부분입니다. 열플라즈마 기술은 1960년대 우주 항공 분야에서 시작되어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재료공학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우주 관련 수요는 1kW에서 10MW 이상의 광범위한 출력 범위를 가진 플라즈마 토치 개발과 같은 기초 연구에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크 차단기와 아크 램프의 성공적인 개발은 전기 아크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크 융접이나 절단, 리세 분말 합성 같은 응용 사례는 이미 존재했지만 플라즈마와 입자의 상호작용 및 열플라즈마 화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DC 플라즈마 토치를 활용한 플라즈마 스프레이 공정의 전체적인 구성도입니다. 오늘날 열플라즈마 기술은 매우 넓은 범위의 응용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첫째, 플라즈마 용사와 와이어 아크 용사, 그리고 TPCVD라 불리는 열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을 포함한 코팅 기술이 있습니다. 둘째,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분말 합성 기술입니다. 셋째, 독성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파괴 처리. 넷째, 분말의 고밀도화 공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용광로를 이용한 용해 및 제용해와 같은 열플라즈마 야금과 추출 야금 분야가 포함됩니다. 이번 개요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 중 앞의 두 가지 기술인 코팅과 분말 합성을 중심으로 재료 과학 및 공학적 관점에서의 동향을 분석합니다. 열플라즈마 코팅 기술은 크게 플라즈마 용사, 와이어 아크 용사, 그리고 열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인 TPCVD 세 가지 공정으로 구분됩니다. 본 논의에서는 이들 기술의 플라즈마 소스로 주로 직류 아크 방전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합니다. 플라즈마 용사는 지난 35년간 내식성, 내열성, 내마모성 코팅뿐만 아니라 금속과 세라믹 부품의 정밀 성형에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비정질 금속의 특성을 유지하며 증착하거나 초전도 재료를 입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대기압 플라즈마 용사인 APS이지만 목적에 따라 저압이나 초음속 혹은 수중에서 진행하는 공정들도 개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틱형 음극과 노즐형 양극 사이의 직류 아크로 제트를 만드는 구조를 가지며 최근에는 분말의 중앙 분사 방식이나 슈라우딩 기술, 그리고 로봇 자동화를 통해 증착 효율과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제트 모델링 및 수치 해석 부분입니다. 전이형 플라즈마 토치 내부에서 나타나는 주요 물리적 영역들을 보여줍니다. 50나노초의 짧은 노출 시간으로 촬영한 DC 플라즈마 제트의 형상입니다. 이유체 2 플루이드 모델의 모식도와 수치 해석을 위한 계산 영역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플라즈마 제트의 근본적인 특성은 여전히 연구 대상입니다. 특히 대기압 플라즈마 용사에서는 제트 내부로 주변 가스가 강하게 빨려 들어오면서 난류가 형성되는데 이는 세도 그래프나 카스 분광법 같은 실험적 방법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제트가 출렁이거나 채찍처럼 휘어지는 서진과 히핑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양극 노즐 내부에서 아크 뿌리가 축과 원주 방향으로 움직이며 발생하는 아크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압이나 빛의 방출 변동과도 일치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상용 토치를 분석해보면 2에서 6kHz 사이의 주파수 변동이 나타나며 사용하는 가스가 아르곤과 수소, 헬륨, 질소 중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 아크의 거동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동은 양극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코팅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제트의 변동이 극심하면 분사된 분말이 뜨거운 플라즈마 영역을 그대로 지나쳐버려 제대로 녹지 않은 입자들이 코팅층에 섞여 들어가는 심각한 품질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팀백의 최소 원리 등을 이용해 아크 뿌리의 위치를 계산하고 모델링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플러 풍속계와 엔탈피 프로브, 질량 분석기를 통한 측정 결과 플라즈마 제트의 거의 전 영역에서 국소 열역학 평형, 즉 LTE로부터 강한 편차가 발생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과 플라즈마 스프레이 제트 특유의 변동성은 모델링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실제 모델은 주변 가스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난류 모델들은 실제 난류 유동에서 관찰되는 단편성이나 점박이 형태의 특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유동의 간헐성과 비혼합 현상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서는 다상 난류 유동 모델이 필요합니다. 스폴팅의 접근법에 기반한 모델은 플라즈마 제트를 고온의 요향 파편과 저온의 내향 파편이라는 두 가지 유체 혼합물로 간주합니다. 이 모델의 지배 방정식은 두 유체 입자의 질량, 운동량, 에너지 수송 방정식을 포함하며 유체 간의 상호 교환 관계식과 파편 크기의 변화 메커니즘을 함께 사용합니다. 한편, 코팅 품질은 분말의 속도, 온도, 용융도 등 입자 특성에 좌우되므로 이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입자 효과를 플라즈마 유동과 분리해 계산했으나
이후 입자 구름의 영향을 반영한 반복 기법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라바 코드는 가스 유동과 입자의 궤적 및 용융 과정을 자기 일관적으로 동시에 계산하며 난류 분산과 BLTE 특성까지 반영한 독보적인 종합 계산 모델입니다. 현재 플라즈마 용사 연구의 핵심은 진단과 모델링을 통해 토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체역학으로 인한 플라즈마 Z의 불안정성과 이와 연결된 아크 거동을 분석하며 이는 전극 침식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모델링 측면에서는 플라즈마와 주변 환경을 나누어 분석하는 이유체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최근에는 실험 데이터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Z의 변동성까지 모델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사 패턴 제어와 코팅 형성 과정입니다. 고가의 분말을 사용할 때 증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분사 패턴은 효율뿐 아니라 코팅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플렛의 형성부터 응고, 미세구조, 응집력에 이르는 형성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재 온도는 접착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며 공정 중 발생하는 잔류 응력은 코팅의 파손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제어의 최신 동향입니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경제적인 센서 개발과 Z의 엔탈피 및 변동성을 조절하는 피드백 제어가 핵심입니다. 분말 입자의 온도와 속도를 제어하는 것과 코팅 두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인시투 제어는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로보틱스를 이용한 토치와 모재의 이동 제어는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자동화 제어 기술이 완성된다면 플라즈마 용사 기술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은 와이어 아크 용사 공정 및 특성 부분입니다. 와이어 아크 용사는 주로 금속과 합금을 코팅하는 데 사용되는 경제적인 공정입니다. 모재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금속뿐만 아니라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위에도 코팅이 가능합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내마모성 강화나 교량 같은 대형 구조물의 부식 방지, 그리고 마모된 금속 부품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작업에 활용됩니다. 플라즈마 용사 공정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공정을 결정짓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와이어를 사용하는 아크 스프레이 공정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그림 5의 구성도를 보면 두 개의 소모성 와이어가 전극 역할을 하며 아크를 통해 재료를 공급합니다. 이때 가스 제트가 와이어 끝단의 용융 액적을 떼어내어 미세하게 분모하고 모재로 가속시킵니다. 이렇게 날아온 액적들이 모재에 충돌하고 빠르게 굳으면서 겹겹이 쌓인 층상 구조의 코팅층을 만듭니다. 코팅의 성패는 접착 강도에 달려 있는데 이는 계면의 물리적 화학적 결합과 내부 응력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입자의 충돌 속도가 중요한데 기존의 1차 가스 분모 방식은 속도 제한으로 인해 다공성이 높고 결합력이 약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 입자 속도를 높이고 균일한 분포를 얻기 위해 최근에는 2차 가스 분모 방식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모재에 스테인리스 강을 코팅할 때 2차 가스를 함께 분사하면 1차 가스만 사용할 때보다 결합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때는 물리적, 기계적, 그리고 금속학적 결합이라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결합력이 향상되는 이유는 액적이 더 빠른 속도로 충돌하고 주변에 찬 공기가 덜 섞이면서 충돌 순간의 액체 금속 온도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모재와 코팅층 사이에 상호 확산층이 형성되며 이는 단면 원소 분석과 결합 강도 측정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2차 가스는 주변 공기와의 혼합을 막아 산화물 생성을 억제하고 스테인리스 강의 크롬 손실을 줄여줍니다. 특히 원자와 가스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면 산화물 함량과 코팅의 기공률을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와이어 아크 용사의 가장 큰 단점은 인체에 해로운 금속 흉이 다량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더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공정 수정을 통해 발생원 단계에서 흉을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존 아크 용접의 운전 변수 연구들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와이어를 이용한 최근 실험에서 컴퓨터 이미지 처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흉은 주로 와이어 팁에서 금속이 증발하며 발생하며 산화 반응이 이 증발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극 쪽은 전류 밀도가 매우 높게 집중되기 때문에 양극에 비해 흉 발생이 훨씬 심한 비대칭적 특성을 보입니다. 와이어 아크 용사 연구의 핵심은 코팅의 밀착력과 응집력, 기공률을 포함한 밀도, 균일성, 산화 및 두께 제어와 같은 전반적인 코팅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크 제어, 유동 최적화, 액적 형성 제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소들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특히 아크와 유동의 제어 상태가 액적 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플라즈마 용사와 비교했을 때 와이어 아크 용사는 공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공정 최적화 연구에서 빠른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열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TPCVD 부분입니다.
DC 플라즈마 토치를 적용한 다이아몬드 열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 TPCVD 장치도입니다. 아크 제어는 전원 장치의 특성이 아크의 거동을 결정하므로 전원 장치와의 통합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압 변동으로 나타나는 아크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아크가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유동 최적화 측면에서는 초음속으로 분사되는 1차 분무가스와 2차 실딩가스의 흐름, 그리고 사용가스의 종류와 온도 등을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더불어 난류로 인해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현상을 실딩가스로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유동 효과를 반영한 전체 공정의 수치 모델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즉 TPCVD는 열플라즈마를 활용해 다양한 재료를 증착하는 기술입니다. 이 공정은 품질은 높지만 속도가 매우 느린 스퍼터링 같은 물리 기상 증착과 속도는 빠르지만 정밀 제어가 어려운 열용사 공정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코팅에서 압도적인 증착 속도를 보여주며 향후 고밀도 세라믹이나 초전도 방막, 나노 구조 방막 제조 등 산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이아몬드 증착을 위해 3개의 토치를 구성한 TPCVD 플라즈마 반응기의 모식도입니다. 다이아몬드 방막 TPCVD를 위한 RF 플라즈마 반응기와 이에 연결된 쿼드러폴 질량 분석기 구성입니다. 다이아몬드 결정 성장 과정에서 각 전구체가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TPCVD 공정은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를 이용해 전구체를 고밀도 기상 상태로 만들어 두꺼운 방막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그림 6의 직류 플라즈마 토치 구성을 보면 노즐 출고 온도가 1만 켈빈을 넘는 고온의 제트가 초당 100m의 속도로 분사됩니다. 이때 주입된 전구체는 빠르게 기화되어 모재로 가속되며 냉각된 모재 표면에는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층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경계층 특성은 우주선 재진입 시뮬레이션에서 분석되는 하위 경계층의 특성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플라즈마 최적을 넓히기 위해 고주파나 마이크로파 또는 여러 개의 토치를 배치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림 7의 3중 토치 리액터는 3개의 제트를 하나로 합쳐 넓은 플라즈마 영역을 만들고 순행식 프로브로 반응물을 주입합니다. 총 전력 36kW, 압력 270토르 조건에서 일반 방막은 시간당 40에서 60 마이크로미터, 다이아몬드 호모에피텍설 성장은 최대 200마이크로미터의 속도로 증착됩니다. 특히 그림 8에서 보듯 플라즈마 플룸 주변에 2차 전구체 주입 링을 설치하면 30mm 직경의 모재 전체에 걸쳐 매우 균일한 방막 표면 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연구는 모재 앞단에 형성되는 경계층 내의 화학적 거동을 파악하여 성장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CVD의 경우 제어 파라미터가 성장 속도와 결정의 구조 및 배양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연구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쿼드러폴 질량 분석기가 연결된 RF 플라즈마 리액터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전구체 종의 배치를 분석합니다. 아르곤 주입 유량을 조절하면 모재 전면의 경계층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이아몬드 성장 화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델링과 실험 결과에 따르면 경계층 두께가 2mm로 두꺼울 때는 메틸기가 성장을 주도하며 속도는 시간당 10마이크로미터 수준입니다. 반면 두께가 0.1mm까지 얇아지면 주 성장 중이 단원자 탄소로 바뀌면서 성장 속도가 시간당 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크게 증가합니다. 현재 TPCVD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계층과 모재 표면의 화학적 특성 분석입니다. 모재 앞단에서 어떤 성장 중이 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험과 모델링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여러 재료의 증착 공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둘째는 방막의 형태와 품질 제어입니다. 특히 광학이나 전자 분야에 쓰이는 다이아몬드 필름은 매우 높은 품질이 요구됩니다. 셋째는 성장 속도와 밀착력 문제입니다. 열플라즈마를 이용하면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고속 성장과 고품질을 동시에 잡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500도 미만의 저온 모재나 강철 같은 금속 기판에서는 밀착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리브덴 같은 중간층을 넣거나 금속 바인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TPCVD 분야는 기초 연구와 실제 개발의 경계가 매우 희미할 정도로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최대 25cm 직경의 자립형 다이아몬드 요이퍼가 이미 상용화되었으며 까다로운 3차원 형상의 코팅 기술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신기술의 특성상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